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될 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 설명드리고 있어요. 셋째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 토지나 건물의 일부 공유자예요. 공정 경매나 전원주택 경매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일괄 매각되는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다면 경매가 적절하게 진행되기 어렵겠지요. 아주 적은 지분만을 사서 알박기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전 우선 매수 신고예요.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는 매각기일에 입찰하지 않더라도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어요. 매각기일이란 경매가 이루어져서 입찰이 진행되는 날짜를 말해요. 둘째는 입찰 시 우선 매수 신고예요. 이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을 때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는 방법이고요. 현장에서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것이지요. 매수 신고 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우선 매수 신고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설명드린 사전 우선 매수 신고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최저 금액으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입찰자가 나타난 경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매수를 해야 해요. 만약 포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은 몰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린 당일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시면 돼요. 만약 유찰이 된다면 다음번에 다시 참석하면 되겠지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될 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 설명드리고 있어요. 셋째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 토지나 건물의 일부 공유자예요. 공정 경매나 전원주택 경매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일괄 매각되는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다면 경매가 적절하게 진행되기 어렵겠지요. 아주 적은 지분만을 사서 알박기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전 우선 매수 신고예요.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는 매각기일에 입찰하지 않더라도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어요. 매각기일이란 경매가 이루어져서 입찰이 진행되는 날짜를 말해요. 둘째는 입찰 시 우선 매수 신고예요. 이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을 때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는 방법이고요. 현장에서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것이지요. 매수 신고 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우선 매수 신고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설명드린 사전 우선 매수 신고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최저 금액으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입찰자가 나타난 경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매수를 해야 해요. 만약 포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은 몰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린 당일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시면 돼요.
만약 유찰이 된다면 다음번에 다시 참석하면 되겠지요.